카메라 끄고는 얘기를 많이 네. 했는데 네. 이게 가능한 내용이 있고 불가능한 네. 내용이 있다고요. 오늘 이제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네. 과연 블루버스에서는 최근 어떤 산업에, 그래서 그 산업 중에서 어떤 기업에 네. 관심을 갖고 그동안 투자를 하고 계셨는지 혹은 투자 예정인지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벤처 캐피탈 하면은 엄청 모험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이름 자체도 벤처 캐피탈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스타트업들, 벤처 기업들한테 모험 자본을 투자하라라는 의미인데요.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모험 자본이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면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들이 생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험에만 너무 포커싱을 해서 투자를 할 수는 없고요. 네. 또 더더군다나 저희처럼 작은 하우스들은 수익을 내지 못하면 향후에 저희 회사 자체가 성장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쵸. 정부에서 원하시는 모험 자본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네. 안정적으로 수익도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험 자본에 특화해서 투자를 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포트폴리오를 구분을 해서 정말 좀 모험적으로 자금을 집행해야 될 기업도 선정을 하고 네. 모험 자본과 약간 성격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벤처 기업인 상태에서 이미 좀 비즈니스 모델도 갖춰져 있고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이 나는 회사도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뭐 여러 가지 투자 예정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네. 하나하나 여쭤볼 건데, 예. 이야기해 볼 건데,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회사가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AI에 연관된 회사던데요? AI에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기본적으로 IT 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AI가 당연하게 흡수가 되는 상황이 앞으로 모든 IT 기기들이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모험 자본의 성격보다는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회수를 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로 저희가 구성을 하는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해당 기업은 컴퓨터 그리고 서버와 같은 IT 기기들을 전문적으로 조립하고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면 공급이 되는 형태로 네.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 공공기관 안정적이겠네요. 통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출이 아주 안정적인데 제가 그거를 한번 여쭤봤어요. 그럼 이게 저 표현 죄송 너네라고 하긴 하겠네. 너희 기업이? 회사가 충분하게 제조 능력도 되고 그 제조를 하기 위한 원 부자자에 대한 소싱 능력도 갖고 있거든요. 네. 속된 말로 AMD 같은 해외 기업하고 아주 협업 관계가 잘 되어 있어서 이 회사가요? 그 AMD랑? 그 누구보다도 칩셋을 가장 저렴하게 갖고 올 수 있는 회사예요. 근데 B2B 사업 쪽이랑 B2C도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늘릴 수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네.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다. 이유는 B2G 사업에 집중하는 것보다 B2B, B2C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을 때 매출은 늘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투하되어야 되는 뭐 고정비라든가 관리 리소스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크게 실익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안 하고 있었고요. 근데 AI가 도입이 되면 B2B, B2C 쪽으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력이 어느 정도 됐어요? 업력이 12년이 넘은 회사고요. 여기는 솔직히 저희 같은 벤처캐피탈 투자가 없이도 지금까지도 잘 운영이 됐고요. 현금 흐름이 좋나 보죠? 앞으로도 잘 운영이 될 거예요. 매출 계속 발생하고 있고 계속 적자 없이 당기 순이익이 꾸준히 나고 있던 회사입니다. AI 쪽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다가 이 기업을 찾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계기가 있어요. 여기는 개인적으로 대표이사님하고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알고 있는 네. 기업이고요.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해왔는데 회사에서도 성장을 해야 되니까 계속 고민을 하시다가 성장 모델로 AI 가속기 AI 가속기라고 하면 많이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뭐 새로운 반도체 칩이 붙는 거죠. 네. 그거를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 분야로 좀 진출을 계획을 하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한번 투자를 받아서 그걸로 좀 사업을 확장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가 조금 발전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이 레벨업이 되기 위한 투자를 단행을 한다라는 건데 네. 과연 이제 뭘 기대하면서 우리 대표님 투자를 하셨던 걸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지금 상태로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데 요건이 충분해요. 어떤 상장 형태? 어떤 형태로든 아, 매출도 이미 뭐 몇백억 이상 나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도 꾸준하게 네. 나고 있어서 뭐 외형적인 요건이나 이런 건 다 충족이 됩니다. 하지만 딱 하나 이제 안 되는 요인이 하나 있기는 해요. 뭐요? 주주가 4명이에요. 주주가 4명인 게 뭐가 분산 요건. 네, 그게 그 더 몇 지분의 명이 더 필요해야 하군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투자 전에 상장 전에 투자도 받고 이제 뭐 주식을 유통 주식을 등록도 하고 이제 분산 요건도 갖추고 하는데 이 회사는 그런 거는 사실 갖춰져 있지는 않은 상태여서 상장 방식은 사실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 합병을 통한 상장으로 이야기를 조금 진행을 했고요. 회사가 자체적인 현금 흐름도 좋고 여기는 사실 은행 같은 곳에서는 서로 돈 대출을 빌려주려고 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에요. 탄탄하니까. 예, 게다가 이번에도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안산 쪽에 자체 공장을 더 확보를 했는데 이유가 이제 AI 사업 쪽으로 진출하면서 새롭게 키오스크 시장, 그 다음에 AI 기능이 접목된 포스 단말기 이런 것까지 좀 사업 영역 확장을 계획하다 보니까 네. 공장을 좀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됐고요. 그때 사실 회사는 선택의 문제거든요. 은행에서는 돈을 주겠다는 입장이고 그럼 대표이사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죠.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건립하고 매출을 일으켜서 갚으면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저희 같은 투자기관한테 투자를 받고 상장을 해서 상장하면서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서 사업을 확장을 해도 됩니다. 선택의 문제였고 설득을 많이 했죠. 잘 운영하고 계시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뵙고 온 에드테크 회사 같은 경우도 회사 참 괜찮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투자했다가 엑시트한 에드테크 회사가 규모는 더 큰데 내실은 거기가 더 탄탄해요. 근데 거기도 신주 발행 의사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굳이 투자자 돈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예. 투자 받으면 또 부담스럽기만 하고. 네, 그리고 상장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호불호가 좀 맞아요. 있긴 하세요. 근데 여기는 제가 좀 많이 설득을 해서 지분 희석이 그래도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장을 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려서 투자를 최소로 받아요.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는군요. 예, 그러니까 벤처 투자 조합이라는 게 결성될 수 있을 만큼의 최소 투자만 받기로 하셨고요. 예, 상장할 때도 자금 조달도 뭐 수요예측해서 뭐 기업가치 평가에도 공모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면은 회사로 들어오는 현금액이 더 많아질 수는 있어요. 수요예측 과정을 그냥 거치지 않고 상장되어 있는 스펙과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고 상장은 그럼 어느 시기 정도에 예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여기를 그 증권사 IPO 팀과 같이 방문을 했고 회사를? 회사로부터 기본적인 로데이터를 받아서 좀 내용들을 봤는데 이미 회계법인을 통해서
감사를 받고 전자공시에 모든 사업보고서가 공개되고 있는 회사다 네, 보니까 IPO 준비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보통 한 3년 걸리는데 여기는 그런 과정은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부 통제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네. IFRS 형태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는 상태여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내년 상반기에도 가능하다. 빠르면. 예, 내년 상반기에도 가능하다. 근데 그건 저희 입장에서 안 돼요. 왜? 좀 저희가 투자하고 1년 안 돼서 상장 청구하면 저희가 의무 보호 예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년 상장되면은 그 보호 예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미니멈 1개월에서 많으면은 뭐 3개월, 6개월 걸릴 수 있어요. 이제 거래소에서 점점 의무 보호 예수 기간 외에 자발적 보호 예수도 걸으라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희가 투자하고 1년 이내에 청구가 되면 이건 저희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26년도 실적까지 보고 27년도에 상장하는 방안으로 좀 제시를 드려놓은 상황이고요. 기대 수익률은 지금 솔직하게 회사하고 기업 가치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이에요. 어느 정도 기업 가치를 저희가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변동이 생길 텐데 제가 현금 흐름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기업 가치를 회사에서 제시한 게 수용된다, 저희가 받아들인다 하면은 한 247% 정도. 네. 그러면 우리가 뭐 1억 투자했다. 그러면은 그 돈이 5억 정도 2.47억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근데 우리가 제시한 기업 가치로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은 3배가 넘어갑니다. 예. 대표님이 2년 반 기간 잡고. 그러면 기업 가치가 그 사이에 더 올라갈 거로 생각하셔서 엑시트할 기업 가치도 내부적으로는 정해놨어요. 네. 이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IPO라는 거는 결국엔 어쨌든 스펙이 붙어서 상장을 하곤 하지만 그럼 상장되고 나서 그 주식을 장내에 파는 거예요? 네. 근데 장내에 파는 가격도 어쨌든 주가라는 건 생물이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가격에 팔려야 되는데 이제 대표로 파시겠죠? 투자한 금액을 이제 모집을 한 걸 대표로 하는데 원하는 가격에 이게 쉽게 팔려요? 그게 너무 단순한 질문이죠? 업사이드를 제로로 보고 판단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상장 딱 IPO 하면 공모가라고 하죠 보통? 사실 요즘 제 모토가 적게 제시하고 많이 들이자 라는 걸로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거 조금 보수적으로 봤어요. 예, 기업 가치도 일부러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고 저희가 상장할 당시의 기업 가치도 그래서 그 정도 계산을 했고요. 사실 상장하는 날 뭐 분위기 그리고 그 당시 상장 시점에 이 업황 그다음 전체적인 뭐 주식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상방이 사실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때 3년 뒤에 사실 그 AI 가속기 시장이나 지금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이 얼마나 더 지금보다 발전해 있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위쪽으로 더 확대되는 쪽으로 가늠을 하기가 근데 어렵기 때문에 하방은 조금 막혀 있어요. 그쵸. 상장하는 날 하방은 10%로 막혀 있고 상방은 뭐 따따블이라고 표현하죠. 위로 많이 열려 있는데 그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보수적으로 봤을 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기업이네요.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 사실 뭐 수익이 2배 났습니다, 3배 났습니다라고 하면은 별로 안 났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기간이 일단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간이 짧고 그리고 속된 말로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다. 돈 날릴 리스크가 없다.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인 회수가 일단 가능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적어도 연평균 은행 이자의 2배, 3배 되는 이자율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풋옵션도 들어있는 계약 조건이다. 그런 조건도 같이 넣으셨군요.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긴 한데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투자를 할 때 일반적인 보통 주식은 투자를 안 해요. 보통 주식은 투자를 안 하고 우선주 아니면 전환사채 아니면 신주 인수권부사채 이런 식으로 투자가 들어가는데 요런 회사 같은 경우는 자산이 많아요. 자산이 많은 회사고 이미 매출과 이익이 있어서 쌓여있는 이익 잉여금도 한 100억 정도 돼요. 이런 회사를 투자할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풋옵션이 들어가 있는 투자가 유리합니다. 여기는 풋옵션을 넣고 계약을 체결을 하죠. 혹시나 저희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을 때 네. 저희는 안정적으로 원금을 회수를 회수를 해야 되기 해야 때문에 근데 원금만 회수하면은 안 좋죠. 이자도 받아야죠. 예, 그런데 그 이자율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다. 예, 그런 풋옵션도 들어가 있다. 네.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싶긴 한데 이제 수익률이 막 몇십 배, 몇백 배 나는 그런 놀라운 숫자보다 나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회수가 바탕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기업들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블루버스 직접 연결해서 저희가 직접 뭐 기업명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직접 회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